저희 언니네 카센터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여성 운전자들의 고통에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는데요. 이제 네. 여성으로서 카센터에 방문해 보면 이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커뮤니티나 맘카페에 검색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밑줄을 좀 쳐봤는데요. 이제 뭐 여자라서 뭐 바가지도 많고 잘 모르니까 이제 더 덤탱이를 씌우는 것 같다. 뭐 카센터 여자가 직접 하는 데는 없냐. 있으면 그게 어디든 자기가 찾아가겠다. 이러한 후기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3년간 이제 영업팀에 있으면서 좀 운전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 처음에 정말 차에 대해서 모를 때 아무 카센터나 갔다가 덤탱이를 심하게 맞은 경험도 있고 또 그러한 경험 때문에 이제 블루엔즈나 뭐 이런 약간 프리미엄 그런 카센터에 갔을 때에도 대기실에 있는데 이제 가면은 항상 있는 게 그 푹 꺼진 가죽 소파와 또 그 가죽 소파에 배인 그 담배 냄새들 또 뭐 심한 데는 이제 뭐 무슨 시래기국 같은 게 담겨 있는 뭐 개밥과 뭐 똥개 같은 그런 환경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게 여성이 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카센터는 없을까? 왜 블루 엔진데도 왜 이러지?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여성 친화적인 카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들었고요. 약간의 조크성으로 네. 메르세데스 카센터 가면 돼요. 아, 왜? 네. 그런 그런 프리미엄 외제차 카센터는 아직 가보질 못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러한 이제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검색해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현재 국내에는 이런 여성 전용 카센터나 이제 여성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카센터는 전무한 상황이고요.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 걸스 오토 클리닉이라고 실제로 여자 그 CEO가 여성 전용 카센터를 만들어서 여자들이 와서 편하게 있다 갈 수 있게끔 그런 오프라인 스토어와 그 오프라인 공간과 그다음에 정비 공간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잘 좀 성공적으로 운영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좀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모델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바일 앱과 이제 카센터, 이제 오프라인 카센터 프랜차이즈인데요. 이제 앱과 이제 스토어를 모두 운영을 하는 것이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생각한 모델이고, 이제 모바일 앱이 이제 사실 이러한 어떤 정비 정보를 주는 어플리케이션이 현재도 이제 카닥이라고 유명한 그 앱이 있는데, 이제 그 앱과의 저희 앱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로 커뮤니티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성분들 회원들을 주로 받아서 이제 그분들이 자유롭게 후기를 공유하고 또 카센터 정보도 공유하고 이제 자동차 지식이나 뭐 이런 보험이나 뭐 차량용품 등 그러한 정보를 좀 제공해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또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게끔 일단은 만들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언니네 카센터도 실제로 병행을 하면서 그 앱과 이렇게 정보를 오고 가면서 좀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 싶고, 이제 오프라인 카센터는 이제 그 대신 좀 여성 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 걸스 오토 클리닉에서 보면 이제 뭐 네일샵이나 무슨 뭐 발 마사지 뭐 이런 샵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고 싶고, 그다음 카센터 유형은 뭐 프랜차이즈나 뭐 아니면 현재 네, 뭐 있는 대충 이제 네, 알 것 네,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이거를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영점을 계속 열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프랜차이즈로 가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현재 있는 이제 카센터들을
저희가 좀 인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음. 싶은데 이제 지난번에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런 내용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세 번째와 좀 관련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때 이제 플랫폼만 주력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아니 사실 뭐 그거는 네. 조금 내가 말한 뜻에 100% 정확치는 않고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네. 예. 일단 근데 플랫폼을 하되 저기 이게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게 하는 방법도 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이거 우리 저기 상담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는 어떤 저기예요? 어떤 도메인 익스퍼티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경영학과 음, 나와서 현재는 광고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럼 마케팅은 잘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네. 그러고 김광섭 씨는 저는 그 IT 컴퓨터학과 나와서 IT 전공하고 있습니다. IT 전공. 그래서 지금 네네.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코스콤이라는 곳에서 네트워크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네, 그다음에 저는 은행 다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디지털 금융 쪽 기획이나 뭐 이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규만 씨는 네, 저는 그 KT에서 B2B 사업 체계 전반적으로 프로세스하고 운영 쪽 그 혁신사를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기획 쪽이라고 볼 수 있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송한교 씨는 네, 저는 지금 삼성 SDS에서 과거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했었고 지금은 AI 서비스 기획이랑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저기 백그라운드는 아무도 안 계시네. 차라리 카 비즈니스를 위한 IT 서비스를 기획하면 기가 막힌 게 나오지 않을까? 자동차 회사를 위한 IT 서비스라든가, 뭐 카센터를 위한 IT 서비스라든가, 뭐 일단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섯 분이 다 내 생각에는 이 서비스의 유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카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기존에 뭐 지저분한 센터를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이런 쪽으로 컨버트 하시도록 저기 유인할 방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분들은 왜 이런 걸로 바꿔야 되죠? 예를 들면 동네에 나는 사실은 뭐 옛날에는 뭐 저기 좀 뭐 새 차를 산 적도 있지만 지금은 뭐 한 꽤 10년 넘은 독일 차를 잘 고쳐서 타고 있는데 동네에 이제 카센터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친절하고 잘 고치시는데 사실은 뭐 외국 차를 잘 알지는 못해. 근데 그럼 내가 이제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서 부품도 찾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엔진을 뭐 넣어야 되는지 뭐 저기 타이어는 뭘 바꿔야 될지 다 생각해가지고서 그 집으로 배달시켜. 그러면 비싸지 않은 값에 다 갈아주시거든. 근데 똑같은 거를 포르쉐 카센터에 가서 하면은 친절하고 지금 언니네 카센터 같이 저기 뭐 인테리어도 좋고 그다음에 뭐 맛있는 저기 에스프레소 커피도 주고 다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5배야 가격이. 그러니까 그 카센터를 프리미엄 서비스하는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뭐 저기 주위에 뭐 저기 외제차
갖고 있는 분을 따라서 그런 카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거 다 있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게 이제 뭐 자동차 회사들의 그 수익 모델이기도 해요. 대부분 이제 카센터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에서 그 벌어들이는 게 차 팔 때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기도 한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카센터를 그렇게 프리미엄으로 유지하는 거는 코스트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항상 이런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바이어의 니즈부터 저기 만족을 시켜줘야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그다음에 뭐 연결을 하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장사가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한테 이득이 뭐냐 쫄딱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되면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없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상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뭐 시내버스 뭐 서비스가 저기 후지고 뭐 그다음에 택시 운전사 서비스가 후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 개인 택시 아저씨도 뭐 저기 회사 택시보다는 좀 친절하지만 별로 친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내가 돈이 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유지가 되려면. 안 그러면 많이 비싸져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퀄리티의 서비스를 하려면.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서비스도 좋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만족하는데 그거를 로우 코스트에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진짜로 도메인 익스퍼티스가 필요해서 백종원 같은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가지고서 프랜차이즈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내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공이 있으면서도 다 벤치마킹해서 공부하거든요. 뭐 어디 뭐 그런 단독 저기 음식점이 잘 된다 그러면 가가지고서 먹어보고 얼마에 파는지 보고 거기 재료가 뭐 들어가는지 봐서 코스트가 얼마쯤 되겠다. 근데 거기 딱 보고 뭐 직원이 몇 명이니까 이 집은 코스트가 어떻게 되고 손익계산이 어떻게 될 거니까 이거는 뭐 스케일업을 하겠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도저히 스케일이 안 나오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서도 만족을 주면서도 코스트 낮추는 또 숨은 비법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무슨 뭐 우삼겹? 우삼겹이라는 건 옛날에 맛없다고 먹지도 않던 거였는데 사람들이 돼지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우삼겹이라고 해가지고서 우삼겹 맛없으니까 얇게 썰어가지고서 팔고서 저기 쓸모 있는 고기처럼 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많이 남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백다방은 에스프레소 커피를 안 팔잖아요. 카푸치노도 안 팔고. 그러면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필요 없고 전문적인 그 저기 직원이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도 절약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도메인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내 생각에는 가게를 하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커녕 가게 하나 차리면 망할 것 같아요. 코스트를 못 맞춰서 눈은 높아. 근데 가격을 이렇게 붙여놓고 봤더니 코스트가 맞으려면 내 생각에는 저기 외제차 서비스 센터 못지않게 높을 거야. 그럼 망하는 거죠. 손님 안 와서. 벤츠는 벤츠니까 거기 서비스로 받으러 가지만 여러분이 세운 언니네 카센터에 그 값 내고는 안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서 진짜로 여기는 값도 싸고 가게도 깨끗하고 뭐 저기 에스프레소 커피도 주고 마음에 드는 카센터가 롤 모델이 있었어요? 직접 경험을 못 해봤고 이제 그거는 안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네. 가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해서 코스트
수지 타산을 맞추는지 아마 거기서 뭣도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익스트라 비즈니스 가지고 아마 수지 타산을 맞출지도 모르고 막상 가서 보니 말은 그렇게 우먼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가서 가보니 뭐 여기도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여자 테크니션도 되게 많거든. 근데 안 친절해. 우락부락하기가 마찬가지로 남자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니네 카센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 너무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서 뭐 소상공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를 안 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요새 뭐 인건비 올라서 알바도 못 쓰고 혼자서 뭐 12시간, 14시간 일해도 뭐 수입은 얼마 안 되고 그분들이 대기업 다니는 직원들만큼 벌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벌잖아요. 그런 가게가. 근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팔리겠느냐. 한국 상황에서. 또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동네 조그만 식당에 가가지고서 점심을 한번 먹어도 20불은 최소한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동네 식당에 가면은 6,000원 내는 것도 비싸가지고 이 집은 비싸 뭐 이러고서 5,000원 내는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 실정이단 말이야. 그러면 동네에 그 현대 이름이 붙어 있지도 않고 뭐 외제차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지도 않는데 보통 카센터보다 더 비싼 카센터를 어떻게 수지 타산을 맞추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거냐는 거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특히 도메인 익스퍼티가 가진 팀원 모집해야 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사실 얘기하셨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프랜차이즈 하기 전에 저희가 뭐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 얘기를 한 것도 기존에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카센터에 대한 도메인 익스퍼티지가 있는 사람과 같이 합작을 해서 기존 카센터 운영을 좀 경험해보고 나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하거나 프랜차이즈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미 컨셉을 다 테스트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라서 일단 그 도메인 익스퍼티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부 합작 투자를 통해서 하나의 카센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게 사실 저희 입장인데 그게 그런 게 또 얼마나 안 그게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이제 최근에 경험해본 모범적이고 싸게 받으면서도 유지 잘 되고 장사도 잘 돼서 사장님이 별로 불만이 없는 카센터가 있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장가이버 검색해 보세요. 장가이버 아저씨가 이제 뭐 폭스바겐 뭐 폴쉐 뭐 이런 차 오래된 차들 그러니까 보증 수리 기간 지났는데 이제 심각한 고장 고쳐야 되는 거 이제 그거를 고쳐주시는 장인이야. 응? 근데 가격은 현대자동차에서 고치는 가격이나 별 차이 없어. 현대에서 물론 못 고치지만 어쨌든 그런데 똑같은 거를 강남에 있는 뭐 외제차 전문 카센터에 가면 그거에 뭐 두 배도 더 받고 그 공인 또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센터에 가면 4배도 더 받아.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게 코스트가 맞느냐? 그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서 쫙 찾아오고 자기가 받을 것만 받고 그다음에 쫙 줄 서 있기 때문에 그 주르륵 예약 받아가지고 언제 오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딱 와가지고서 딱 열어보고 뭐 부품 같은 것도 미리 사놓지 않고 있다가 열어본 다음에 바로 근처에 또 부품샵이 있는 동네에서 장사를 해.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싸게 떼오셔. 이렇게 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는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장인이래만 할 수 있어. 전문성이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이 웬만한 가격을 저기는 소문이 나가지고서 뭐 그 폭스바겐 뭐 SUV는 꼭 그 양반한테 가야 된다더라고 해서 전국에서 찾아오고 뭐 이래야 돼. 그런 데는 그렇게 돼요. 싸기도 하면서 서비스도 좋고. 근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는 커피는 기대하지도 마세요. 야. 여기는 내가 잘 고치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가면 나이 든 사람 왔다고 해가지고서 거기 커피 주긴 주셔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오면 그냥 밖에서 서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게 싸면서 괜찮은 서비스가 되려면은 뭐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 것처럼 커피나 깨끗한 인테리어 이런 거는 아예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원하면 비싸게 네. 받아야 되는데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는 럭셔리 비즈니스인데 그거는 또 그 뭐 벤츠나 BMW 같은 애들이 그걸 비싸게 받으면서도 하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시장에 가가지고서 저기 채소 아줌마한테는 4,000원 달라고 그러면 비싸다고 3,000원으로 깎는 사람이 벤츠 샵에 가가지고서는 뭐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비싸다고 말도 못해. 거기 분위기 때문에 겁나가지고. 그죠? 그거는 그 럭셔리 비즈니스의 오래된 몇백 년간의 또 마케팅 기술이 있어야만 그게 통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기술은 물론 없고 한국 사람은 그런 걸 또 외국 브랜드가 아니면 잘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의 케이스에는 또 눈은 높아서 또 그거를 저기 하이 퀄리티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희도 모든 걸 하이 퀄리티로 하는 건 아니고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는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보다 비용은 좀 더 높이는데 벤치마크는 안 비싸되 포기할 건 확실히 포기하고 우리는 집중할 부분들은 기존에 불만 있었던 부분들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게 사실 저희 근데 목표인데 그게 그거를 어떻게 딱 왜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을지가. 킬러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보고서 이제 재밌다고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가만 있자. 이게 바둑판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더라? 이게 왜 갤러리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갤러리 보기 누르면 되죠? 근데 갤러리 보기 메뉴가 갑자기 안 보여. 갤러리 보기 어디 갔나? 뷰. 쉐어 좀 꺼야 되겠다. 그죠? 네. 네. 쉐어 좀 꺼주세요. 네. 껐습니다. 하고 여기서 갤러리 보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얼굴이 다 나오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뭐는 빼고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킬러 프로덕트 하나에 집중해서 그거 하나는 최고의 가격 가성비로 하겠다. 그리고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키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카센터는 그냥 카센터가 아니고 사실은 가만 보면은 카센터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카센터도 한 종류가 아닌 게 그러니까 뭐 장가이버 아저씨처럼 아주 심각한 엔진의 문제점 뭐 이런 거 고치는 분이 있고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나는 못하니까 저기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하는 차는 현대차예요? 현대기아차예요? 아니면 저기 외제차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좀 싼 외제차예요? 아니면 비싼 외제차예요? 그것도 지금 안 돼 있잖아. 그거 다 다른 마켓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거에서 새차 마켓이에요? 중고차 마켓이에요? 아니면 아주 오래돼 가지고서 고장 많이 나는 차 마켓이에요? 그것도 하는 사람이 다 틀려요. 전문이. 그 다음에 이게 타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잔고장 고치는 분도 있고 그 엔진 오일 갈아주는 정도의 뭐 그런 카센터도 있고 그래도 꽤 저기 웬만한 고장 고치는 사람도 있고 심각한 고장 고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틀리단 말이야. 그 어느 카센터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서 키로 하자고 하는 프로덕트가 지금 디파인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코스트 퍼포먼스를 좋게 할지에 대한 또 아이디어도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소비자는 둘째로 쳐놓고 사업자 입장에서 요렇게 만들면은 코스트도 적고 사람도 많이 오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고 뭐 만족도도 많이 줄 수 있겠다라는 형태의 그 비즈니스 모델 그 모델 케이스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거 괜찮아 보이니까 스케일링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구름 잡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카센터에 갔을 때 불편했던 경험만 있는 건데 그거를 비즈니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은 항상 내가 뭐 다른 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성비가 있는 서비스 사업이 되면은 거기는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가 만족 안 하고 별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뭐 저기 이태원에 뭐 경리단에 무슨 그런 데서 혼자서 어떤 키가 되는 프로덕트가 아주 좋고 뭐 코스트도 또 저기 가게 운영 시스템도 좋고 해가지고서 막 돈이 남는 가게가 있었다. 그건 금세 쫙 퍼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프랜차이즈 하면 금세 퍼질 수 있고 백종원 씨가 하면은 또 백종원 씨가 여러 개 실험해 보고서 뭐 하나 만들어내면 그것도 금세 퍼질 수 있고. 근데 그 사람들 다 백종원 씨도 린스탑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좀 안 되면 금세 버리고 막 이렇게 그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모델 케이스가 하나 있어야지만 이게 스케일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가는 가게가 뭔지 차종도 안 돼 있고 타이어인지 뭐 경정비인지 아니면 중정비인지 뭐 이런 것도 디파인이 안 돼 있고 어디서 저기 승부를 낼 건지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카센터 아저씨한테 가가지고서 우선 장사 잘 되세요? 고민이 뭐세요? 손님이 많이 와요? 어떻게 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 그분들을 일단 마케팅 해드리고 그분들 장사가 잘 되면 박리담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바가지 씌우는 이유가 손님이 안 와서 그래. 그러니까 만만한 여자가 왔을 때 좀 비싸게 받아야 그나마 집에 저기 자식 새끼 먹일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소상공인을 일단 잘 살게 만들어주는 저기 장사 노하우를 서포트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만족하죠. 네,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 사업자 입장에서 사실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확실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워킹할지 안 할지 분석을 하려면은 실제 이제 카센터 비즈니스 뭐 회계 장부든 뭐 비용이든 뭐 이런 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그걸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뭐 그렇죠. 인터뷰를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해서, 되고 진짜 잘 되는 케이스가 뭔지 발견을 해야지. 그거는 여태까지 네, 시장에서 입증된 가게가 있을 거라고. 네. 그러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는 힌트로 하나 주면은 미국에서 타이어 가장 많이 갈아주는 가게 프랜차이즈가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타이어 가장 많이 갈아주는 가게가 아마존이에요. 알았어요? 아마존 그 아마존이요? 우리가 아는 아마존이라고. 네. 타이어를 다 아마존에서 하는데 아마존이 동네 가게들하고 아마존 서티파이드 서비스라는 계약을 맺어. 그러면 거기 가면은 타이어 한 개에 20불씩 갈아준다고 하는 그 거의 정찰제 비슷한 걸 만들어 놔요. 그리고 타이어는 걔네들이 안 사. 그럼 걔네들도 좋은 게 자기네가 타이어 저기 재고를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럼 아마존에서
온갖 종류의 타이어 브랜드가 다 서로 경쟁하면서 팔리니까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 거기서 사가지고서 딜리버리를 딱 시켜. 그리고 자기 타이어 갈아주는 값도 아마존에서 결제를 해. 그러면 그 집에 나중에 전화 걸어봐가지고서 저 타이어 왔어요. 그러면 왔어요. 그러면 차 언제 가지고 가면 될까요? 가서 갈면 거기서 뭐 값이 싸다 비싸다 승강이 할 필요도 없어. 거기서 딱 갈아줘. 근데 그게 동네에서 평소에는 불친절했던 가게야. 근데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어레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 집에서도 코스트가 안 들었기 때문에 친절해. 이렇게 와주는 손님은 땡큐야. 근데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사업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없이 그냥 무조건 사업자 보고 서비스는 양질에다가 값은 리즈너블하게 받으라고 그래.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노베이티브한, 그러니까 듣고 나면은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뭐 그렇지만 당연하네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당연한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야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뭐 그런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카센터가 뭐 굳이 부품을 준비를 안 해도 되고 뭐 저기 따다다다닥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또 다이그노스틱 하는데 뭐 저기 비싼 기계 안 쓰고 뭐 온라인으로 뭐 AI가 다 다다다다닥 해주고 그래가지고서 저 허접한 엔지니어가 뭐 금세 저거를 알고 딱 다이그노스틱을 잘 해가지고서 싼 값에 고칠 수 있다. 그럼 그것도 싸게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저기 플랫폼이 뭔가를 도와줘야 돼, 혁신적으로. 근데 그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장사가 현재 되던 것보다는 2배는 잘 되게 해주면 모든 가게가 다 싸게 받을 거라고. 근데 장사가 안 되고 가끔가다 오는 손님한테 내 그 인건비를 뽑아야 되니까 비싸고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키 프로덕트를 하나 잡아가지고 좀 더 디벨롭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가 진짜로 소비자도 도와주고, 근데 first of all 사업자를 어떻게 도와줄 건지에 대한 키 프로덕트가 있어야죠. 그러면은 굳이 원인의 카센터를 안 차려도 그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마존처럼.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지. 마치 정부에서 소상공인은 대책 내놓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희생만 강요하듯이. 아마존 사례가 되게 좋은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딱 특화돼 있고. 근데 아마존은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좀 쉽게 시작한 것 같은데 저희는 또 그래도 고민이네요. 어떻게 시작부터. 이게 그래서 이런 거가 할 때는 입소문이 되고 싼 값에 브랜드가 퍼져나갈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 또 있어야 돼요. 콜라보레이티브 마케팅이라든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데를 통하면은 뭐 비싼 페이스북 광고나 뭐 구글 광고나 네이버 광고 안 하고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채널이 분명히 또 있다고. 그런 게 있어서 일반 사업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고객들을 그 사람들한테 몰아다 준다. 그러면 다 여러분한테 오죠. 그죠? 문제는 뭐 배달의 민족 안 쓸 수 없게 됐잖아. 그걸 써야 사실은 손님도 오게 돼서. 그죠? 그거는 윈윈 시나리오인데 여러분들 케이스에는 손님은 안 오는데 좀 서비스는 잘하세요. 그러면 너가 해라 그러지. 그죠? 네.
하와이 네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업자의 고통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근데 사업자의 고통은 항상 똑같아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 어떻게 잘 되게 해줄 건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예, 좋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